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계획 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제 실제 사례를 좀 적용을 해가지고 제가 짜드린 걸 활용할 수 있게끔 좀 실질적인 방식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네, 예시는 이제 국어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세 가지 팁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해당 과목의 영역을 1차적으로 분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이는 방식처럼. 그 다음에 그에 맞게 그 영역당 배당할 수 있는 컨텐츠를 배분을 하는 거예요. 뭐 강의라던가 교재라던가 실무라던가.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이 이제 어떤 목표를 세팅을 해두고 그 단기간 계획을 딱 해놓은 시점에서는 딱 한 2주라던가 3주 정도는 완전 몰입을 하는 거죠. 대신 조건은 과하게 목표를 잡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육모라는 목표가 우리가 있기 때문에 좀 실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은 국어적으로 팁이 들어갈 겁니다. 네, 비문학, 문학, 그리고 선택 과목, 특히 언매가 중요하니까 그리고 실전 연습 이렇게 네 가지 큰 틀로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 영역에서 기출, 문풀, 그리고 연계 이런 식으로 딱 배당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출의 경우에 우리가 공부한 이유가 뭐예요? 이걸 활용하는 방식 중 하나가 비문학에서 독해력 연습하는 방식이 있고, 이건 이제 제가 영상을 최근 한 2주 전, 3주 전에 올려드린 거 보고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 사고를 점검하는 툴로서 활용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테마별로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있고 강한 부분이 있을 테니까 약한 테마를 채워 넣는다 맥락에서 이렇게 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지문은 이제 비기출인 영역인 거죠. 뭐 리트라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뭐 EBS 연계 변형 지문이라던가, 뭐 간쓸개, 상상, 이매진,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EBS는 이제 문제풀이 아까 말한 그 영역이 있을 수 있겠고, 또 그냥 내용적으로 연계를 대비하는 뭐 스키마적인 부분을 채운다 그런 게 있겠죠. 문학에서는 또 기출, 그럼 이제 뭐 고전 문학을 접근하는 방식, 영역별 접근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는 경험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리 지문을 잘 읽어도 선지를 잘 끊어 있지 못한다거나 하면은 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선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문학에서는 EBS가 비중이 조금 더 크죠. 그래서 연계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고, 특히 제가 강조하는 게 고전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형 문제들 요즘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에 맞게끔 문제풀이도 조금 연습해 보는 거 좋을 거고요. 양치기도 있겠는데 여기서 이제 변형 문제 영역에서 좀 해결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도 뭐 엄매 같은 경우에 개념이 또 중요하긴 하고, 또 이제 기출로서 그 개념이 어떻게 응용되는지 많이 보고 연습하고 적용하고, 그다음에 또 기출 외의 문제들로 연습을 계속 해야겠죠. 네, 그러면 이제 영역별 분할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걸 보셨고요. 그다음 이제 어떻게 컨텐츠를 배분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조금 컨텐츠적인 소개도 조금 더 들어갈 건데요. 이제 아까 말했던 독해력 증진 부분에서는 뭐 요즘 정말 인기 많은 국정원 책 하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계속 생각하는 연습하시고, 지문 최대한 손 안 대고 시간 상관없이 오랫동안 보고 생각하는 연습해 보시고, 그에 대한 강의로서 가장 적합한 게 이제 심찬호 선생님 방식이 있겠죠. 그래서 뭐 수강생 분들은 끝까지 믿고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 사고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기출 인강의 문제점이 뭐냐면 그냥 틀어놓고 있으면 되게 설명을 잘해주니까 잘 씹어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강의에 집중하게 되지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덜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독학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 대표적인 좋은 문제집으로서 이제 홀수 기출 문제제가 있죠. 이제 이투스에 이제 복귀하신 박광일 선생님 교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거가 교재들이 좀 가격은 있지만 해설지가 정말 잘 돼 있고 구성도 사실 아주 좋기 때문에 독학하기 정말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얘는 요즘 제 영상에서 다룬 적이 없긴 한데 추천드리고요. 왜냐면 저도 현역이랑 재수 때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또 책이 이번에는 옛기출, 이번이랄까 원래도 있었지만 최신기출 6개년이랑 옛기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두 권씩 따로 있고요. 문학이랑 독서 해서. 그 다음에 실전형 기출로 해서 홀수 약점 체크 6개년에서 좀 가격이 싼데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시험지 형태로 그 6년치 평가원 모의고사를 다 담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사가지고 그냥 풀어보시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여기서 산 답지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천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설계가 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테마 정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뭐 김전만 쌤 뭐 그런 거 기술 같은 거 약한 거 정리해 본다던가 사회 경제 부분 정리해 본다던가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이제 강민철 쌤 세기본 같은 거 들으시면서 네, 이번엔 또 영도별로 딱 돼 있으니까 차근차근 따라가면서 거기서 이제 어떤 사고의 틀을 정립해 주는가 그런 것들도 정리하면서 복습하면 좋겠죠. 그래서 또 이제 이 테마 정리를 사전적으로 이미 하셨을 분들도 많잖아요. 이제 또 5월 말이 다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다 그걸 이제 또 본인이 독학을 하면서 2회독, 3회독 할 때 적용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점점 실전력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그렇게 공부만 해도 사실은 2, 3등급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합니다. 똑바로 했다면. 그 외에는 또 이제 뭐 사실 문학이나 뭐 언어가 약하다면 뭐 또 어쩔 수 없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큰 틀로서 균형을 잡는 시선을 좀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고난도 지문 이게 있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좀 1등급 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아직 2등급도 안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딱히 바랄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것만 똑바로 하셔도 3등급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추천하는 게 뭐 강민철 쌤 피드백 정말 유명하죠. 또 리트 지문도 좀 들어가 있고, 이감 뭐 제작 문제도 좀 들어가 있고, 또 이원준 쌤 리트 300제 뭐 항상 유명하긴 한데, 네, 뭐 이거는 이제 1등급 이상인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이원준 쌤 강의까지 참고하시면 좀 사고의 툴 정리하는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으니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문제풀이 영역에서 EBS적으로 봤을 때도 간슬계랑 이매진 뭐 이런 것들 잘 나오잖아요, 요즘도. 옛날보다는 너무 무지성으로 안 나오니까 좀 그래도 풀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연계 페이지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풀어보고 이거 실제로 나오면 나 망하겠는데 싶은 거는 이제 EBS 책을 다시 펼쳐가지고 그 페이지 내용을 한번 스스로 다시 읽어보는 식으로 돌아가서 피드백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다음에 또 연계 대비는 이제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인강 유명한 것들 많잖아요. 그래서 본인 취향에 맞는 강사 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분석서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은 비문학에는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 연계 투자를 하는 거는 가성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하지만 뭐 본인 취향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선순위 순서대로 이렇게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비문학에서는 어쨌든 기출이 그래도 좀 우선시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어쨌든 텍스트를 접하는 양이 늘수록 어쨌든 독해력이 도움을 받고 뭐 배경 지식도 늘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지문도 푸는 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뭐 비문학적으로는 EBS가 조금은 뭐 운이 좋으면 뭐 도움이 되겠지만 뭐 아직 뭐 많이 안 본 사람이 이제 와서 막 10지문 본다 해서 그게 지금 육모에 바로 도움이 되는 건 아닐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시중에 있는 좋은 모의고사들에 있는 연계된 부분들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문학. 이제 문학도 기출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선지에 접근하는 방식은 기출만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영역별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인강이 좀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얘는 인강을 좀 먼저 보고 적용하는 식으로 하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역시 이것도 강민철 쌤 강의 정말 좀 괜찮다고 보고요. 심찬호 쌤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문학은 뭐 사실 취향을 좀 타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이 듣고 있는 분 쭉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독학서는 여전히 또 홀수 좋고요. 그래서 사실 오히려 비문학보다 홀수가 문학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홀수 문학 좀 추천드리고요. 선지 판단 같은 것도 인강 같은 걸로 역으로 이제 헷갈리는 거 있으면 보시고 아니면 뭐 잘 돼 있는 해설지 잘 돼 있는 교재들 잘 돌아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 EBS, EBS 뭐 연계 내용 정리 유명하죠. 이제 메가스터디 엄성경 쌤뭐 식사하면서 그냥 듣거나 뭐 버스 왔다 갔다 하면서 듣거나 하는 식으로 해도 좋고요. 또 이제 강민철 쌤, 김승리 쌤 뭐 요즘도 커리가 빵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리되는 거 잘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문제 같은 건 이제 또 이번에 보니까 전영태 쌤이 나비에스 변형 문제집 5월 22일에 출간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뭐 6모 이후에라도 풀어도 좋으니까요. 그래서 사실 9모 이후에 이젠 EBS 해야 해 하면서 푸는 것보다 훨씬 덜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나왔을 때 푸는 게 깔끔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강민철 쌤 이번에 엔제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이제 간슬기 이미진 이런 식으로 이제 최대한 접하는 문학 작품량을 늘리는 것도 좋겠죠. 선택적으로 잘 가셔야 됩니다. 모두 다 할 수는 없죠. 물론 실력이 되시면 최대한 빨리 하면 뭐 다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원래 좀 실력이 낮을수록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데 그 오래 걸린 만큼 이제 딱 점프가 딱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걸 잘 버텨보세요. 이제 양치기도 아까 말했던 주간지 같은 걸로 마지막 적용 연습 많이 해보시면 결국 문학은 발목을 잡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여기서 튼튼한 미천을 마련하고 그거를 이제 적용하는 연습도 많이 해보고 지문적으로 이미 알고 있는 게 나오면 시간 단축이 되니까 그걸 보너스로 딱 EBS로 딱 채워 넣는 거죠. 사실 선지 판단에서 이미 약점이 생겨버리면 그거는 기출이 덜 돼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초반 학습을 정말 최대한 열심히 튼튼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급하게 하는 게 수험생활의 최악의 적입니다. 그리고 또 선택 과목 뭐 여긴 뭐 개념 강의가 유명한 분들 다 모셔놨습니다. 이제 유대종 쌤도 당연히 개념 강의 좋고요. 전영태 쌤 좋고 또 이제 문법 클리어 강의도 이번에 완강이 됐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방동진 쌤이 최근에 제가 이투스에서 확인을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투스에 계신다면 개념 좋기 때문에 이제 방동진 쌤도 추천드립니다. 이걸 기출 같은 경우에는 또 강기분이 또 워낙 기출 분석을 잘하기 때문에 좀 여기 있는 걸로 거꾸로 이제 문제를 통해 개념을 역으로 완성시키는 방법도 안정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강의가 좀 길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재작년에 필엠 엄매 문제집을 풀었었는데 기출 문제집인데 이게 좀 깔끔하게 구성이 돼 있었던 것 같아서 만약에 지금도 팔고 있다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유명한 다담 800제가 있죠.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풀면 당연히 약점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응축적으로 좀 한 번에 몰아서 한 80문제를 10일 동안 다다다다 푼다던가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엄매의 폼이 완전 오르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고요. 뭐 상상 엔제도 뭐 유명하죠. 조금 난이도는 있겠지만 상위권이 목표시라면 2등급 이상이시라면 추천드립니다. 상상 엔제. 아니라면 사실 두세 개 이상은 틀릴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많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실전 연습 당연히 이감, 뭐 상상, 한수, 뭐 바탕도 있고요. 뭐 이래저래 있는데 뭐 그래도 대세는 요즘은 또 이감이긴 하니까 추천드리고요. 한수도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고 이감, 상상 다 그 대성이나 메가 사이트에서 잘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감 오문은 좀 오프라인이랑 약간은 회차 차이가 있긴 하겠죠. 그래도 뭐 구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오프를 구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온라인에서 오히려 회차가 적기 때문에 집중해서 풀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최종 수능 직전 회차들이 없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런 거 잘 감안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 이제 남들이 좋다는 거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거 이미 내가 사둔 거 내가 잘 맞는 강사 내게 필요한 파트를 적절하게 분배를 시켜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좀 소개의 맥락이 좀 컸고요. 그래서 다 할 필요 없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데 계획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제가 좀 틀을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앞에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변형이 되고 피드백을 하면서 약점이 생기면 그 부분을 좀 대체하는 식으로 주체적으로 가셔야겠지만 이제 그 정도 주체성도 없을 분들을 위해서 좀 큰 틀의 표를 제시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선은 내일을 기준으로 잡아놨고요.
이제 회차들은 최신 수능들 기준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최신 수능들이 너무 완벽하게 돼 있다 하면은 그냥 좀 옛날 회차들 푸셔도 되고 시험 형식으로 안 풀고 뭐 원하는 기출을 그냥 바로바로 푸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쨌든 시험을 대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 형식으로 좀 몰입감 있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때는 이호 수능 국어를 푸는 거예요. 근데 풀 때 이미 풀어본 지문들이 많겠지만 시간은 똑같이 하고 최대한 대신에 전부 다 푸셔야 돼요. 그 이미 풀어본 건데 80번 안에 못 풀면 정말로 약점이 강하게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막히거나 딜레이가 발생하는 부분을 모두 체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문제풀이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도 순간순간 판단할 때 막히는 부분, 약점을 찾는 데 의미가 큽니다. 결국 약점 서칭 데이가 이날이고요. 그 약점에 대한 피드백을 하는 날이 그 다음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이 훨씬 중요합니다. 칸은 피드백 세 글자밖에 안 차 있지만 이제 지문별로 사고하는 연습도 해볼 수 있고 선지에서 근거를 찾아보는 방식을 연습할 수도 있고 그 근거를 찾으려면 다음엔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시간도 들겠죠.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보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오래 걸린다 하면은 다음 날로까지 밀러도 돼요. 그러니까 연장한다는 거죠. 대신에 좀 그럼 회차는 좀 줄어들겠죠. 대신에 그러면 육모 이후에 계속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전 EBS, 제가 문학은 중요하다 했죠. 그래서 고전 EBS를 한 뭐 네다섯 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대신 그렇게 하면 문풀 실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계를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그래서 여기를 개념을 보는 그 줄거리를 보는 인물을 보는 시간으로 해도 되고요. 문제를 푸는 시간으로 해도 되고요. 그래도 이제 뒤에 보너스로 비문학 푸는 시간으로 넣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기출을 아직 덜 풀었다 하면 기출을 저때 봐도 되고 아니면 이제 고난도 문제를 풀어도 되죠. 그래서 피드백을 만약에 교재를 샀다 하면은 기술 과학 기술 피드백을 푸는 거죠. 그게 약하다 하면은 그럼 이제 그거 한 세 지문을 풀어보시고 그에 대해서 조금 거부감이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겠지만 뭐 강의를 참조한다던가 식으로 조금 약점을 계속 보완하는 식으로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엄매도 다양한 회차들이 있겠지만 뭐 기출 같은 걸로 이렇게 문풀을 기회를 계속 넣어두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설도 계속 보던 것만 보면 좀 문풀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설 실목 갖고 있는 거 하나 딱 꺼내서 풀어보고 그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지문을 완전히 분석하고 싶으면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좀 이것도 딜레이가 생길 수 있겠고 이것도 취향의 부분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실무를 분석하기보다는 실전적인 부분에서 응용을 하고 만약에 어려웠던 지문이 EBS 연계다 하면 그거를 EBS 찾아가서 지문을 좀 정리해보는 식으로 하는 게 실전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엄매 같은 거가 많이 피드백 할 게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문 분석보다는 풀고 틀렸던 부분에서 약한 걸 거꾸로 찾아서 채워넣는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또 이제 기출, 그 다음 피드백, 그 다음에 EBS 좀 문학 보고 이제 비문학이랑 엄매 문제풀이 해보고 그걸 또 이틀 정도 해보시고 이 정도 보셨으면 이제 유명한 고전 작품들은 웬만하면 좀 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실무 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매를 좀 몰입해서 보는 날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루 두시고 물론 화작이신 분들은 다른 파트에다가 더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 3 수능 비문학만 뽑아서 푸는 거죠. 이때는 좀 문학이 쉬웠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회차별로 좀 유의미한 세트들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느낌으로 뽑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또 이런 날 있다가 2는 또 실전적으로 좀 아주 유명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도 해보시고 브레톤 호수가 있지만 이제 경제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브레톤 호수 같은 건 좀 정리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또 실무 또 푸시고 이제 하루는 또 좀 비워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 여유를 주면 앞에서 조금 밀린 부분이 그래도 이날은 좀 비어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부담을 좀 줄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날은 좀 선거 날이기 때문에 N수생 분들은 선거를 가실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오전 시간이 좀 증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한 세트의 시험지로보다는 뭐 2, 3 구모 비문학 세트 좀 유명한 것들 많고 2, 4 구모도 문학이 좀 어렵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좀 분할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예, 그런 식으로 어쨌든 최대한 주체적으로 잘 활용해 보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쫙 매일 하신다면 뭐 다른 과목 할 시간도 충분히 있을 거고, 예, 그렇게 좀 다른 과목으로도 잘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모를 안정적으로 실전적으로 잘 응시를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 어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그래서 본인 실력에 대해서 아 이게 진짜 내 현황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고, 그 점검을 바탕으로 이제 또 새로 계획을 이렇게 좀 큰 틀로 잡아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앞에 말했던 이 틀을 다시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서 온전하게 6월 나기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7월이 되기 전까지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딱 틀을 잡아서 또 3주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약점을 타파를 하다 보면 국어가 생각보다 할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딱 짜임새 있게 공부를 하면 진짜 뭐 100일 동안 막 쫙 몰아서 하면은 오히려 국어가 갑자기 약점이 아니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영상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듣고 있으면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하고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잘 활용해 보시고, 활용하면서 좀 피드백이 필요하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